저는 뭐 어떤 가수나 아니면 그룹의 큰 팬 같은 경우도 아니지만은 음원 사재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자신의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양질의 음원을 제공해야 되는 가수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음원 플랫폼 입장에서도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의심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단 그런 행위 자체가 좀 되게 안 좋게는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거에 의해서 이제 못 올라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상당히 불공평한, 돈으로 결정되는 거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보지만, 의심받는 분들이 진짜인 여부는 저는 이제 모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 음원 사재기는 그 스포츠 경기에서 약간 승부 조작 같이 조금 가수의 되게 중요한 요소가, 가수의 좀 성공이나 그런 걸 판가름한 듣는 입장에서는, 팬들 입장에서는 가수가 이제 팬들한테 배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재기를 한다는 거는 사재기를 하면서 돈을 쓰더라도 뭔가 그에 따른 이득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누구였지? 유시민 씨였나? 아무튼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순위 자체를 없애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음원 사이트든 어디든 간에. MGP 이니셜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듣는 음악들은 이러한 음원 플랫폼들을 통해 알려집니다. 저는 멜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통신사를 바꾸고 나서 플로라는 음원 차트랑 음원 플랫폼이랑 그리고 유튜브 뮤직을 듣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만든 바이브라는 뮤직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탭은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 인기 영상, 인기 음악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가끔은 인기 차트 100이라던가. 제가 음악을 다운받아 놓고 듣는 성격이 아니라서 DJ 탭을 항상 맨날 들어가서 맨날 새로운 걸 찾아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맨날 거기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장점은 이제 뭔가 디자인도 예쁘고 접근도 편하고 DJ 같은 기능도 있어서 뭔가 한눈에 보기 편한 것 같아요, UI가. 근데 단점은 제가 DJ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근 계속 DJ 들어갔는데 저는 한국 노래를 듣고 싶은 기분이 또 있잖아요. 근데 모든 DJ가 다 팝송으로 돼 있어서 약간 좀 다양하게 해줬으면 좋지 않나. 인터넷 서핑을 할 때도 첫 화면에 있는 뉴스들을 먼저 클릭하게 되고,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맨 위에 보이는 그 식당의 대표 메뉴를 찾아 먹게 되듯이 대부분의 음악 소비는 이러한 플랫폼들의 첫 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지금껏 그 자리는 음원들 사이의 경쟁의 결과가 즉각 반영되는 실시간 차트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탑 100이라는 이름으로 다수가 선택한 음악을 우리에게 제시하던 기존의 음원 사이트들. 조그마한 화면에 처음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업계 종사자들. 하지만 차트에 드는 음악만 사람들에게 남고 들지 못하는 음악들은 잊히는 빈익빈 부익부가 반복되면서 음악을 위해 차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차트를 위해 음악이 존재하게 되는 본말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피자 공장이죠? 그러다 보니 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차트에만 올라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방식의 하나로 음원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노래들만 차트에 올라오다 보니 그에 대한 피로감이 생기게 되었고, 게다가 음원 사재기 논란이 터지게 되면서 실시간 차트를 내세우는 기존의 음원 플랫폼들이 사용하던 방식 자체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피자들이 생긴 게 다 똑같아? 난 다른 피자 먹고 싶단 말이야.
맞아요.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원래 바꿀까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가격이 되게 큰 이유였는데 또 제가 이용하는데 또 정당성도 있는 것 같고 또 가수들한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바이브를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보통 막 멜론 1위 아니면 뭐 어디 1위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뜨거나 그런 걸 보면은 항상 그거잖아요. 발라드잖아요. 사랑 노래고.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딱 사재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당장 저만 해도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은 옮길 생각 정도는 해봤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자신들이 이제 음원 사재기를 어쨌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원 사재기를 했던 것이 만약에 들통이 난다 그러면은 많은 고객층들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처럼 기존 음원 플랫폼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생겨나면서 기존 음원 플랫폼의 입지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과거 5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던 한 회사는 현재 점유율이 38%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음원 소비 방식 변화에 따라 첫 페이지에 실시간 차트를 내세우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한 플랫폼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에서 만든 바이브. 음악 매거진과 뉴스를 전면에 내세우고 본인의 취향을 분석한 믹스테이프와 다양한 취향을 고루 보여주는 플레이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물론 찾아서 들어가면 급상승 차트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음원 이용료 정산 방식을 바꾸어 자신이 들은 음악에만 자신이 낸 돈이 배분되도록 하는 내 돈, 내 듯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플로. 역시나 차트 대신 다양한 분위기에 맞는 플레이리스트와 오늘 발매된 음악을 첫 화면에 보여줍니다. 또한 1시간 단위로 갱신되던 기존의 실시간 차트를 없애고 24시간을 단위로 하는 플로 차트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마저도 둘러보기 탭에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억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 세계 최대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지만 한국에는 들어오지 않은 스포티파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용자의 취향 맞춤형, 상황 맞춤형으로 음원을 추천해줍니다. 한 아이디로 여러 기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트 기능도 제공합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음악이 아닌 개인의 취향에 맞춘 음악들을 제공해주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음원 플랫폼들은 빠르게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음원 시장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편법을 쓰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음악을 더욱 많이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들이 부정한 방법에 가려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음악을 만들고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음원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경계를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이 비뚤어진 시장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